특징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시장 중에 일본 시장하고 중국 시장 먼저 볼게요.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현재 0.04% 하락 중에 있습니다. 7.46% 하락했고요.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52%, 14.80% 하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06% 하락 중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5%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1189.80원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모닝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에 대한 관망과 거기다가 그 유가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일정 부분 손익 실현 욕구 자체도 형성이 되면서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은 거래소에서 480억 규모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150억 규모의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2,040억 규모의 그러니까 순매도를 갖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번 주에 들어와서 매수로 지금 전환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174억 규모의 그 거래소에서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35억 규모의 순매수가 갖다 보이고, 선물시장까지도 2,570억 규모의 순매수가 갖다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0억 규모의 그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260억 규모의 순매도를 갖다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410억 규모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투신권에서 매도 자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승업종과 하락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상승 종목 자체는 15종목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좀 흐름은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전기가스 업종 자체가 0.8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이 지금 현재 0.80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건설업종의 상승 자체는 현재 현대건설 우선주를 갖다 비롯해서 우선주들의 상승 자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업종 자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주의 상승 자체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그러니까 우선주의 상승이 나오면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마다 좀 염려해야 되는 건데요. 자, 우선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0.75% 상승 중에 있고요. 화학 업종도 0.70%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0.5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하락 중에 있는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으로 증권업종이 마이너스 1.70 정도의 하락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운송장비 업종이 마이너스 1.09, 63, 섬유의복 업종이 마이너스 0.61%의 하락을 갖다 현재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업종이 섬유의료업종인데 24.99% 상승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데스 컴바인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시장 괴리를 갖다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코데스 컴바인 자체가 이 상승세가 급격하게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 전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지금 코데스 컴바인에 대해 가지고 예의주시를 갖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코데스 컴바인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코데스 컴바인 자체가 꺾이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코스닥의 그 수급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종이 1.17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이 0.92.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형주와 소형주가 동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지금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코스피보다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강세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강세 섹터는 우선
캐릭터 상품 섹터가 지금 현재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창투사 섹터, 방위산업, 전쟁, 테러, 그리고 일부 화장품 정도가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약세 섹터로는 해운, 항공, 밥솥, 마스크, 증권, 비료, 전선, 수산, 철강 주요 종목과 자동차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약세 섹터에서 지금 자동차 대표 주와 철강 주요 종목 같은 경우, 철강 주요 종목 같은 경우 이미 모닝 브리핑에서 여러분들께 그 매수 자재 공고 드린 바 있고요. 그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BOJ 회의가 일본에서 지금 일본 BOJ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엔화 자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다시 그 약세를 갖다 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부분 자체로 그 수출 경쟁력 부분과 여타 부분에서 좀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엔화 환율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 쪽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 특징 섹터 중에서 방위 전쟁 및 테러 관련된 섹터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 산업 전쟁 및 테러 그리고 북한 이쪽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탄두 시험 발사 가능성이 관련적으로 상승했네요. 전일자로 해가지고 기사가 이미 뉴스트립에서 검색되었던 부분입니다. 금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공격 능력을 믿음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폭탄 실험과 그리고 그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으로 북한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2월 7일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만간 한번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빅텍 그리고 강림, 스페코, 쌍용정보통신, 하나 등의 방위산업 및 그 전쟁 및 테러 관련주가 현재 상승세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쌍용정보통신이 가끔 이렇게 방산주로 올라오는데요. 이거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올라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방산 테마 중에서는 빅텍 자체를 갖다가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그러니까 탑픽 종목으로 봅니다. 예, 항상 뭐 저희한테 꽤 좋은 수익률을 갖다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당 이슈 자체는 지속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통해 가지고 예,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전장 특징주 하고 있는 상황에서 BOJ가 예치금리 마이너스 0.1%로 동결 발표했네요. 예, 큰 변동성 없다라는 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품이 중국 수출 견조 분석 및 저가 매수의 유입 등으로 일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갖다 보였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금일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다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기록 중인데요. KT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T투자증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2월 대중국 수출 금액이 YY 기준에서 34.6%를 기록하면서 1월 대비해서 증가세가 개선됐다고 밝혔는데요. 2월 춘절 해외여행 수요에도 불구하고 30%를 상회하는 성장을 나타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국의 원쇼 침투 가속화인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를 갖다 선호주로 선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가게 되면 그 관련된 그러니까 화장품 원자재 관련주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관련된 그 재료를 갖다가 납품하는 그 납품하는 회사인 ACT 정도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항상 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동사의 주가 자체도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이미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바로 그 코스피 특징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특징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원입니다. 네, 동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제를 상한가가 갔는데요. 동사는 최대 주주인 이혁배 씨가 동사 주식 82만 9,510주 및 경영권을 나물진과 W 투자 금융 주식형 투자 조합 제3호에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주당 가격 자체는 6,630원인데요. 양수 대금은 55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W 투자 금융 주식형 투자 조합 제4호 등을 대상으로 70억 규모의 이상증자와 W 투자 금융 채권형 투자 조합 제2호 대상으로 9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하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회사 채취 전문기업입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몰리브된 강산업도 현재 영위 중에 있는데요. 회사 채취의 경우에는 해상 강구에서 특수 선반을 갖다 이용해서 해사를 갖다 채취한 후에 특수 세척 설비를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한 후에 건축용 레미콘, 그리고 토목 공사용 아스콘, 매립용 모래 등을 갖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방 사업 자체가 건설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게다가 몰디브댐 같은 경우에는 희소 강물로서 동사가 자회사가 개발 중인 충북 제천의 강산이 국내 유일한 생산 강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회사 채취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이 인천항 내를 갖다 기준해서 약 17.1%가량이고 6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에 매출액 자체가 매출 원가의 증가와 판관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 순손실을 갖다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자체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M&A 형태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인수 주체 쪽에서 인수와 동시에 그러니까 3자 배정 유상 융자를 갖다 통해 가지고 자금 자체를 갖다가 넣는다는 부분까지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당 이슈 자체가 단기 모멘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부분 갖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보유주이신 분들께서는 계속 홀딩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규 편입 갖다 희망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조정 시에 편입은 유효합니다. 이런 이슈, 그러니까 M&A 관련된 이슈 자체가 요즘에 꽤나 큰 이슈로 되는데요. 현재 상한가가 있는 영백 CM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M&A 관련된 이슈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동이슈 자체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회사는 30일날 정규주의 중에서 나물진 SH홀딩스 이사와 신범용 W투자금융 이사, 그리고 최상락 전 삼보데이콤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갖다 상정했다고 나오네요. 자, 이 정도 보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입니다. 예, 당일 모닝브리핑에서도 SK와 관련해가지고 뉴스 플로우 자체를 갖다가 뉴스 스크립 자료를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임상 이상 종료 소식에 강세를 갖다 보였다고 합니다. 동사는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 중인 뇌전증 간질 치료제의 임상 이상을 최근에 종료하였고 임상 3상에서 약효 시험 없이 안정성 시험만을 갖다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대증권이 관련된 리포트를 나왔습니다. 이번 이상 승인 외에 기면증 치료제 등 다양한 신약 임상 결과도 기대된다고 판단한다고 하고요. SK바이오팜의 가치를 기준에 1조 5천억에서 3조 원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인데요. 이게 임상 이상이 성공적으로 종료가 돼서 2018년에 상업 판매가 가능해진 겁니다. 전일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사가 있었는데요. 현재 SK바이오팜은 SK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 뇌전증 신약의 임상 이상을 갖다 종료를 해서 임상 3상 진행 부분을 미국 FDA와 신약 승인 요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지금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2011년 4월에 SK의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부문이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신약 개발 사업을 갖다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기사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 뇌전증 신약 임상 이상 결과가 지난 4년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임상 이상 전 후기를 진행하면서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실시하다가 이상 후기 시험에서 발작 빈도 감소율이 55%를 기록하면서 기존 약물보다 2배 정도의 약효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치료제보다 약효 및 안정성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임상 이상의 약효 데이터만으로도 신약 승인 신청이 충분해서 FDA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에서 약효 신약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임상 3상에서 장기 투여에 따른 안정성 시험만 진행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현재 뇌전증 신약을 직접 제조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포함한 판매까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7년에 FDA 신약 판매 승인을 신청하고 글로벌 본격 시판 자체를 2018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면 현재 뇌전증 치료 시장 1위 사업자가 U10이라는 기업의 그 제품이 그 비페트하고 케파라는 제품인데요. 이 부분과 매출을 갖다 비교해서 판단해 본다 그러면 2018년 이후에 뇌전증 신약이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미국에서만 연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동 제품 자체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회사 측에서 알려진 바로는 50%를 갖다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초대형 신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 SK의 그 장부가 기준으로 하면 총 3,287억 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텍의 지분 가치를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안해서 재평가를 갖다가 하게 되면 2.2조 원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 자체를 갖다가 2018년 시판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K바이오팜이 내전적 신약이 2018년 하반기에 상업 생산 및 판매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존 장부가액에서 2조 원 부분 자체를 갖다가 재평가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SK바이오팜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내에 지난 2월에 그러니까 SK바이오팜으로부터 지분 100% 갖다 취득한 바인데요. SK가 SK의 자회사로 격산되면서 이 부분 자체도 일단은 그 반영치 자체가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SK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매출액이 789억이고 영업이익이 209억 수준인데요. 현재 그러니까 SK그룹 내에서 바이오 사업 부문의 가치 재평가 자체 그리고 자체 사업의 이익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SK텔레콤의 지분법 감소 등을 갖다 반영한다 그러면 현재 국면 자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소재 진출을 위한 SK머티리얼즈 인수와 SK바이오팜, SK바이오텍 중심의 신약 생산 그리고 마케팅 밸류 체인 자체를 갖다가 지금 SK그룹에서는 5대 성장 사업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도 후속 사업이 순차적으로 시연될수록 그 SK 자체 주가 상승 계획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봉상 차트로 본다 그러면 그 SK그룹 자체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실적 감소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일정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니까 그 상승 중에 단기 그 눌림에 의한 되돌림 자체가 완벽하게 시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로 본다 그러면 갭 상승한 후에 지금 시장의 영향과 그리고 그 이 부분 자체가 인해 가지고 지금 윗꼬리를 자꾸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일 편입 자체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 그러니까 그 조정 시에는 당일 편입 자체가 가능한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당장의 실적 개선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분법 가치 자체에 대한 이익 성장성 자체가 현재 임상 2상 이후에 임상 3상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고 FDA에서 사전 승인이 나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자회사의 밸류션 평가 자체가 그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분법 가치로서의 그러니까 SK 지주사 SK 자체의 그 실적 성장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기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이 맞겠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에 대해서 분할 매수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SK 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종목 상담도 있었고 현재 그 회원님들께서 보유 중이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일 이슈 자체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 전망에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교보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주요 원재료 패널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패널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호조 및 판가 방어로 전분기에 이어서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울러 패널 가격 및 경쟁사 판가 인하 등의 변수는 있겠지만 2분기까지 견조한 흐름을 딱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널 관련해 가지고 가격 부분 자체가 다 봤는데요. 현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 원재료 패널 가격 하락에 따라서 그 투핸드 업체들 자체에 가격 인하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수요 호조화에서 가격 인하는 미미했고 4분기에 업황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갖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2월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호조를 갖다 보이면서 85% 수준의 그 가동률을 갖다 보였는데요. 판가방으로 1월보다 소폭 업황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봄용 총 4개 제품 자체가 1개의 제품이 그 쇼테이지를 갖다가 냈을 정도로 현재 호황 자체를 갖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제품 수급 타이트로 업황 개선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3월의 경우에는 봄용 총 4개 제품 중에 2개에서 3개 제품이 쇼테이지 분위기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가지고 2분기에도 실적 성장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증권사들이 밝히고 있는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는 255억 원인데요. QOQ 기준에서 67억 원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경신이 예상이 되는 건데요. 주요 원재료 패널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분이 일단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2015년 12월에 816달러였었는데 2016년 1월에는 765 그리고 2월 달에는 741달러로 현재 점진적으로 그 주 원재료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대요. 상계 업황에 따라서 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딱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패널 가격 및 경쟁사 판가 인하 등의 변수는 있겠지만 2분기까지는 견조한 흐름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지금 그 지난해 10월 1일에 그 가파른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53.6%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원료가 약세와 수급 타이트에 대한 그 호실적이 지속된 근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그러니까 그 당 이슈로 인한 상승 자체는 그 지속성을 갖다 약간 뛸 수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자체를 갖다 형성하고 있고 현재 이격계리가 일정 부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 자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 단기 행보 후에 변곡점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양봉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업황 호조에 따른 경쟁사 증설 그 우려감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그 BASF라고 합니다. 산업방지제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마켓쉐어를 갖다 50%를 가지고 있고 이 마켓쉐어 50% 중에서 동사가 25%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증설 계획 자체는 없다라고 일단은 그 회사 측에서는 밝혀 있습니다. 근데 그 2분기에는 증설 가능성은 그러니까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하지만 증설 기간 및 품질 인증 후에 가만시에는 향후 2, 3년 내에 물량 유입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이슈 자체는 1분기의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매수 공고를 갖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연기금을 갖다가 그 바탕으로 해서 그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현 구간 자체에서 충분히 매수할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3월달입니다. 게다가 3월달의 특징 자체가 1분기에 실적 호조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 좋아지는 기업을 갖다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 측면에서는 그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당 이슈로 인해서 5%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매수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네, LG생명과학입니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망의 그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갖다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EVR 그리고 제미글로, 부스틴그 그 고수익성 자체 개발 의약품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으로 4년 만에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76억 원, YY 기준에서 16.6% 증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27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게 연결 그 1분기 연결 매출액이 976억 원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27억 원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 같은 경우는 13억 수준인데요. 지금 이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매출액은 마이너스 3.9% 그 감소하게 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93.6% 증가로 현재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떠한 형태의 추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발생했느냐를 갖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1분기 의약품 매출액이 882억 원, YY 기준에서 17.4% 증가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그 흑자 전환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2.5%에서 YY 기준에서 플러스 3.6% 증가가 예상된다고 현재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1월 26일에 대웅제약 재미글로 한국 그 공동 마케팅 및 영업계약 체결이 있었는데요. 동사의 재미글로의 총매출액 인식 후에 대웅제약 대상으로 수수료를 갖다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과 그 이하브루가 107억 원, 이게 YY 기준에서 80.8% 증가 예상되고요. 재미글로가 103억 원으로 그 YY 기준에서 120% 증가, 그리고 부스틴이 66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마이너스 10% 감소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수익성 자체 개발 의약품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일단은 그 실적 자체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5년 기준에서 그 동사의 수출 비중 자체는 45.2%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요걸 갖다가 가정해가지고 1분기에 예상 실적 자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 1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09원 수준입니다. YY 기준에서 9.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게다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원가율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는 매출 컨센서스 자체는요. 2016년에 EVR가 492억, YY 기준에서 32.7% 증가를 갖다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글로가 430억, YY 기준에서 71.2% 증가, 그리고 부스틴이 283억 원으로 마이너스 15.9% 감소를 갖다가 현재 매출 추정을 갖다가 하는 컨센서스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고수익성 자체 개발 의약품 기반의 기술력을 갖다 제외한 영업이익의 증가 부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2015년에 192억이었던 부분 자체가 2016년에는 199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게다가 2월 11일 날 이거 뉴스 관련된 기사분을 갖다 봤는데 DTP HEP HIV5가 혼합백 시에 유펜타 WHO PQ입니다. 세계보건복지 보건기구 사전 전격 인증을 갖다 취득했는데 2월 11일 날 이 부분 자체가 연간 4억 달러 규모 수준인데 이 제품이 백신 입찰에 참여를 갖다가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2016년에는 지금 회사 측에서는 100억 원, 그리고 2017년에 600억 원, 2018년에 800억 원의 매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지금 1분기에 흑자 전환 이슈 모멘텀과 그리고 올해 당해의 실적 개선 전망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쌍바다 국면 자체 이루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다시 하락한 후에 지금 또다시 바닥을 갖다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국면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약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될 분기에 입찰이 만약에 참여가 되고 관련된 EVR 자체가 대웅제약과의 시너지 자체를 갖다 제대로 발생시킬 수 있는 또 재미글로라는 제품 자체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는 실적 자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 하락보다는 실적 자체에 대한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주가 상승 자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이슈를 갖다가 판단했을 때는 중장기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여러분들께 매수 근거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LG 생명과학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 FMB입니다. 동원 FMB 같은 경우에는 당일 자회사 기업가치 레벨업 기대감이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인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는요, 동사에 대해서 자회사 동원홈푸드가 3조 셀틱을 갖다 흡수 합병한 이후에 시너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금천과의 합병으로 7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유가공 부분의 매출 고성장세, 그리고 축산품 및 냉장의 매출 회복 및 적자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 부분은 건강식품, 생수, 냉동, 밥 등인데요. 그리고 주요 원재료, 참치, 돈육 등의 투입가 안정세 등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각각 매출액 2조 2,094억 원, YY 기준에서 14.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을 갖다 988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28.2% 증가를 갖다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면 동사의 매출 추정 자체에 근거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금천의 인수효과를 갖다가 일단 우선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자체는 전년 대비해서 6.7% 그리고 22.3%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유가공 부분의 매출이 현재 고성장세에 있는 거고 축산캠 및 냉장의 매출이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적자 사업 부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갖다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건강식품과 생수, 냉동밥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주요 원재료인 참치와 돈육 등의 투입가가 현재 안정세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동원 홈푸드와 금천과의 영업 시너지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사의 매출 성장 자체가 좀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된 사업인 참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올해의 참치어가 상단 자체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1,400에서 1,500불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참치어가 상단 레벨이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변동성 또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남아 선박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엘니뇨의 영향으로 글로벌 어획량이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주요 소비국인 태국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데요.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과거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한 점도 참치업가 상승을 갖다 현재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동사의 원가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건데요. 4분기에 부진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갖다가 시현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부진했던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및 주요 원재료의 투입 안정화로 견조한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건데요. 현 주가는 2016년 예상 PER 14.7배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퍼 대비해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다 현재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성장하고 있는 식자재 매출 비율 자체가 2014년에는 21.9%에서 2015년 24.9% 그리고 2016년에는 31.6%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는 주가의 리레이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주요 원재료 가격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부진한 실적을 갖다 시현했던 사업 부분 자체가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주가 자체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 하락한 부분 자체를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주봉상에서 변곡 자체는 발생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행보 이후에 3월 9일 최저점을 갖다 기록한 후에 급격한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골드크로스 이후에 현재 이평 자체가 정배열이 진행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으로 인한 손익 실현 욕구 자체도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에 의한 조정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상승의 되돌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면 31만 6천원 수준의 되돌림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동이슈 자체의 모멘텀과 그리고 계절적 성수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32만원 수준에서는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앞서 몇 개 종목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권고를 갖다 드리는 측면 자체는 전해의 실적보다는 당해의 실적 개선에 초점을 갖다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동원 FNB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 투자 공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원 FNB였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자, 오리온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당일 하락 중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하락했는데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갖다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내수 재가 시장의 더딘 회복과 이천 공장 하절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전년 동기 중국 제가 부분의 매출 급증에 따른 불리한 기저효과 등으로 1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둔화세를 갖다 보일 전망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 여지가 조금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이천 공장 화재로 인한 부분 자체가 물론 매출 자체에 그 부분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동남아 쪽으로 채널 자체를 이미 옮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한 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분기 영업이익은 국내 제가 시장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국내 제가 시장이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국내 공장의 생산 차질로 인한 내수 제가 매출 감소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둔화가 현재 예상된다는 취지인데요. 우선 올해 1분기에 현재 증권사별 가이던스를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4.2% 감소한 1024억 원으로, 현재 그 시장 컨센서스는 1092억 원인데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둔화를 갖다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 자체는 그 내수 제가 시장의 더딘 회복과 이천 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 그리고 전년 동기에 그 중국 제가 부분에 매출 급증에 따른 불리한 기저효과가 발생을 했고요. 게다가 2015년 6월에 스포츠 토토 운영권 종료 이후에 비즈니스를 통한 실적 기여 부재가 일단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상보다 더딘 국내 제가 부분의 회복세를 갖다 본다면요, 국내 제가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동사의 경우에도 1월에서 2월 합산 내수 제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1월 말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연간 1,000억 원 상당의 제가를 생산하던 이천 공장이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서 해외 공장이 이천 공장의 생산 물량의 40에서 50%를 대체하는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연간 400억에서 500억 정도 국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이 올해 3월부터는 내수 매출에 영향을 갖다 주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딘 제가 시장 회복세 및 국내 생산 차질로 국내 제가 부분에서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현재 그 추정치로 본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6%,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감소한 271억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가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보면요, 1분기에 불리한 기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월에서 2월 누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안화 기준의 중국 제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3에서 4% 수준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기준으로 중국 제가 매출은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15년 1분기 12.5% 급증에 따라서 불리한 기저 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3.9% 성장이 거칠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요. 2분기부터는 다시 기저 효과로 인한 성장률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1분기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체 그 중국 제가 부분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서 대비해서 17% 증가한 2,353억 원 갖다 기록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이익률은 16.3%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동사의 전통 유통 채널이 그 전통 유통 채널 침투율 확대와 프리미엄 제가 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서 중국 제가 그 매출액이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채널 믹스 개선이 동사의 지속적인 마진 확대가 현재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 제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수 제가 부분에 둔화세를 갖다가 반영한다고 보더라도 그 현재 그 동사 주가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락 중에 있는 상황인데, 그 1분기에 기저 효과 이외에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보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조금 더 안정이 지나고 나서 2분기 중반부 정도에서부터는 일단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리온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페인트입니다. 네,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예, 그래서 현대페인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영업적자 확대로 하락했습니다.
동사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4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기간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1% 증가한 306.88억 원 갖다 기록했고, 순손실은 28.2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동사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종합 도료 전문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M&A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경영진 자체에 문제를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 그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갖다가 진행했습니다. 직원들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갖다가 격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용이치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현대페인트 노조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해가지고 그 비상대책위원회 해단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 현재, 그러니까 그 대표 자체가 현대페인트의 28년 경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고상인 대표입니다. 고상인 대표가 그 대표 취임한 이후에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갖다가 그 받아내면서 회사 경영 정상화가 그 속도를 갖다 붙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현대페인트의 새 투자자인 그 바네스 앤 발렛입니다. 이곳은 뭐냐면 국내 호텔 인수 및 신축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올해 초에, 그러니까 그 60억, 40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대페인트에 자금을 갖다가 조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바이네스 앤 발렛이 인도와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등에 페인트를 갖다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에는 별도의 페인트 관련 사업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 외에도 향후에 페인트 사업과 관련한 시너지를 갖다 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분기에 실적 부분 자체는 일단은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의 바닥일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고상인 현대페인트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갖다 살펴보면요, 올해 새 투자자를 갖다 통해 가지고 해외 매출 200억을 갖다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200억 가량의 매출과 합쳐서 총 500억 이상의 연매출을 갖다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에 현대페인트의 매출을 271억을 갖다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새 투자자인 바네스 앤 발렛과의 시너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불거져 있는 부산항 면세점과의 갈등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그 김준남 그 전 그 대표 집행임원이 부산항 면세점에 머무면서 경영권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게 그 현재 부산항 면세점인데요. 현재 임대료 연체하고 물품 대금 미지급분에서 16억 가량의 빚을 갖다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조만간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운영본부를 갖다 꾸려가지고 부산항 그 면세점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현재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그 이 부분과 그 관련된 진통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고, 게다가 올해, 그러니까 본격적인 투자가 집행이 된 상황에서 이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현대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원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관련된 시너지 효과 자체는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현재, 그러니까 그 항상 그 기업을 갖다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대표이사의 역량 부분도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고상해 현대페인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8년 동안 이 회사를 갖다 근무했던 베테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 자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이전에 그러니까 뭐 좀 사기꾼들의 온상이었죠. 예, 그런 부분 자체는 해소가 되고, 회사의 직원들 자체가 지금 탄탄히 뭉쳐있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부산 항만 그 관련된 부분도 조만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일단은 성장성, 거기다가 회사 자체 안정성을 갖다 감안한다 그러면, 더없이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물론 위험성은 답하고 있겠지만 더없이 좋은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매수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페인트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DIC입니다.
DIC 같은 경우에는 당일 모닝브리핑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당일 하락의 주 원인 자체는 50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 결정의 약세를 갖다 보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동사가 사무 전환사채 시비 발행 결정에 그 공시를 통해서 전환사채 시비 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달 금액 자체는 현재 그 총 500억 원 규모로 현대와 기아차 DCT 확대 물량을 선대응하기 위한 시설 자금 그 투자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이자율 자체는 2.5% 수준이고 전환가액은 8,470원인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환가액 자체보다 현재 주가 수익이 낮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채 만기는 5년으로 발행일은 2016년 3월 18일부터 5년 뒤 2021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전환기간 자체가 2017년 3월 18일부터 해서 2021년 2월 18일까지인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환사채 발행에 주식 매도 청구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도 상환 청구권이 콜옵션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약간 그러니까 그 악영향을 갖다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중도 상환 청구권인 콜옵션 자체가 실제 희석 효과가 13.6% 수준으로 가정을 갖다 둘 수가 있는데 2016년 3월 14일 종가 기준에 시가총액 자체가 1,795억 원이었습니다. 2015년 말 연말 기준 유통주익수 자체가 2,170만 주인 만큼 590만 주의 수준의 신주 발행을 이야기하는 5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후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 자체를 시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본다 그러면 그 희석 효과 자체는 그러니까 그 콜옵션 기준으로 감안을 갖다 했을 경우에 250억 정도 수준, 즉 295만 주에 해당하는 13.2% 수준의 그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동사가 발행일로부터 12개월, 그러니까 2012년 3월 18일 되는 기점부터 3개월마다 사채 일부, 그러니까 총 50%에 대해서 중도 상환권을 갖다가 상환 청구권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50%를 갖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희석 비율 자체도 50%로 봐야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일단은 그 단기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현재 DIC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성장 쪽으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한 만큼 투자 심리는 악화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단기 주가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전환사채 발행 예상보다 빠른 현대기아차의 DCT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투자 금액 확보인 만큼 기존의 그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DCT 확대와 그리고 중국 그 그레이자동차의 6단 변속기 장착률의 증가라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서는 일단 변함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그렇다 그러면 현재 당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하락한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500억에 대한 희석 부분 자체에서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중도 상환 청구권 자체는 50%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희석 비율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약간 공격적이긴 하겠지만 그 단기 조정 자체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매수가 될 것이고 내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 후에 그 다음 그러니까 항상 호재 3일, 악재 3일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는데요. 호삼 악삼일 없습니다. 그러면 악재 3일 자체가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악재 발생한 첫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 개파락 후에 거래량이 증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틀째 날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투자의 매칭 포인트가 되는 것은 3일째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목요일 정도 수준이 되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FMC 회의에 관련된 이슈 자체가 목요일 그 새벽에 국내 반영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투자 매칭을 갖다 본다 그러면 전략상으로 목요일 날 편입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DIC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편입 대상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그 관심 종목에 메모해 두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일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인 매수 기조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상 DIC에 대해 가지고 분석 의견 드렸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 첫 번째 종목은요, MJB입니다.
자, MJB 같은 경우에는요, 35억 원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 체결에 급등이 나는데요. 그 동사는 서인홀딩스와 35억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는 2014년 매출액 대비해서 60.9%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이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4일까지라고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플랜트 관련해서 공사를 갖다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 에탄올 플랜트에 대한 시공, 유지보수, 공정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그 관련해가지고 사업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니까 삼자유통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동사를 갖다가 굳이 동 이슈 때문에 뭐 어떤 추천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드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동 종목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3분기에 감사 의견 자체에 대한 한정을 갖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한계 종목에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재무제표 상황으로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 측면 자체도 이미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지금 화장품 자체의 매출 자체도 조금 신뢰성을 갖다가 저한테는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특히 그러니까 3분기 말부터 해서 현재까지 수주잔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감사 의견 자체 한정을 받았습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 부분 자체는 매출액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당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 자체가 상승하게 되면 감사 의견 자체는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15년에 감사 보고서 자체가 제출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의 그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매출액 44억에 영업이익 그 마이너스 1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52억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면 감사 의견 한정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면일 것입니다. 물론 이 측면 자체는 회계법인과 어떤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종목 굳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 자체가 감사 의견 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적정 수준으로 증가될 물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는 말 그대로 도박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MJB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게 예,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관망이 아니고 매도 공고 드리겠습니다. 동종목에 대해서는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당일 이슈가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수출 허용 소식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슈 자체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동사는 지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큐파워 그 지카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리얼타임 RT-PCR 키트 예, 참 용어 어려워요. 지카 다중 분자 진단 키트인데요. 이게 유럽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등록에 이어서 지카 그 다중 진단 키트의 임상 시험 대상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식품의약 안전처 MFDS의 체외 진단용 시약 수출용 허가를 갖다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허가에 따라서 동사는 지카의 다중 분자 진단 키트와 면역 키트의 세계보건기구인 WHO 승인 공고에 의한 다국가 임상시험을 갖다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상시험은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병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다국가 다기관 임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키트 쪽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84.4%를 갖다가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이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상승을 갖다 할 때는 크게 그러니까 상승을 갖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실적이 있는 기업들 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바이오니아가 일단 괜찮을 것인데 하지만 테마주의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수요보다는 그 수급 자체가 몰리는 종목이 대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카는 명문제약이나 유니더설 같은 부진이 맞겠고 게다가
그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내에 그러니까 종속회사의 매출 채권 등에 대한 대손 충당 등 가속 개선한 혐의가 드러나서 분식회계 혐의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니아의 종속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단기 순손실을 갖다 계속 시현하고 매출 채권 등의 해소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해소 가능성도 희박한데 종속회사를 청산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충당금을 갖다 가속 개선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증권 발행 제한 2개월 그리고 감사인 지정 1년의 처분을 갖다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니아의 회계기과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한 3대 계획부분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및 바이오니아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자, 이게 과연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느냐? 기간 수급이 안 들어온다. 예, 이런 형태의 제재 조치가 있으면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그 커버리지 종목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측면 자체가 완전히 개인 수급으로만 올라가야 된다는 측면인데요. 그 부분 자체가 일단 리스크하다라는 측면 먼저 생각을 하시겠고, 게다가 동이슈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예, 신규 편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된 그 테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니더스나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 지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걸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뭐 그쪽 종목을 갖다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그 계좌의 수익률을 갖다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갖다 하셔야 기간 수급을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이진입니다. 네,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비정식성 당뇨 망막증 치료제 기술 수출 가능성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LIG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동사에 대해서 펩타이드 기반의 비정식성 당뇨 망막증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갖다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임상 이상 통과 시에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기술 수출 규모는 보수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보고서 내용하고 몇 가지 내용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펩타이드 기반의 비정식성 당뇨 망막증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갖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NPDR이라고 하는데요. NPDR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 당뇨 환자가 4억 중에 8천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경쟁 파이프라인이 그 염증 및 통증 완화에 그치고 있어서 임상 이상 통과 시에는 기술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비정식성 그 당뇨 망막증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고 현재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 중에 NPDR 치료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어디 많이 있냐면요. 병증이 유사한 노인성 한반 변성의 경우에도 통증 완화 정도의 치료제가 현재 2014년 52억 불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노인성 한방 변성 환자 수 자체가 2014년 110만 병, 그리고 비정식성 당뇨 망막증 환자가 640만 명, 그리고 단순 환자 규모 면에서 5.8배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치료제 출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약 75억 불의 시장 형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올해 3분기에 임상 이상이 통과를 하게 된다 그러면 분명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라이센스 아웃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퍼스트 잉글래스 후보물질이란 점에서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2011년 이후에 망막 질환 치료제 기술 수출 규모는 평균 12억 달러였었는데요. 기술 수출 규모를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일단은 성공 가능성 자체는 그러니까 임상 이상 자체가 통과되는 것 같다 봐야겠지만, 일단 50% 수준의 일단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주봉상에서 눌림목을 갖다 이룬 후에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되돌림 중에 이슈가 발생해가지고 현재 전 고점대인 28,500원대
인근 구간에서 현재 약간의 약조정 갖다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상에서 대략적으로 편입 시점 자체는 24,000원 구간 자체에서 편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국면 자체는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 자체는 2분기에 나올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24,000원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편입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메모 잘 해주시면 좋아요. 예. 예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그 G트립 BNT 제가 그러니까 그 추천해 드려가지고 수익들 굉장히 많이 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조금 비슷해요. 스토리 자체가. 예, 그 부분하고 상당히 스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조정 때거든요. 조정 때 진입했기 때문에 굳이 뭐 오늘 급하게 따라갈 이유는 없고, 예, 그 조정폭 자체를 갖다 좀 깊게 본다 그러면 무조건 그러니까 24,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권 자체가 진입이 가능하니까 그 구간 자체, 그러니까 24,000원 아래에서 그 보자라고 메모해 두시고 2분기에 임상 이상 완료 시에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자체가 바로 진행될 수 있다 정도로 메모해 두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그 아이진이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그 실적 호조 전망에 소폭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분석 의견을 갖다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최근에 그 리포트 나왔으니까 이 부분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은 환율의 큰 폭의 상승과 주요 고객사의 미세 공정 전환 확대 및 지속되는 점유율 증가에 의해서 반도체 재료 부분의 호조세 등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1분기 매출액은 단가 인하와 LCD 재료 부분의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1.7% QOQ 기준으로 증가한 829억 원을 갖다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LCD 재료에서 반도체용 재료업체로 사업용량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일단 1분기에 예상보다 그 실적 호조가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2016년에 실적 상향 등을 갖다 반영을 갖다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면 자체는 보면 그, 그 영업 환경,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그닥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1분기에 실적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갖다 그 상회하는 호조를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에 그 동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IT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를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저가 매력도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최근에 그러니까 사업 확장 국면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 재료 쪽에서 그 D램 산업 자체가 조정 국면에 갖다 현재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SK 하이닉스 분석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동률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반도체 재료 부분에서 실적 성장을 일단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동사 경우에 TFT, LCD 산업 쪽의 매출 비중이 기존에 컸었는데요. 이 산업 역시도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주요 고객사의 캐파 확대하고 중국의 코스트, 그러니까 중국 그 CSOT 향 물량이 증가되고 있고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2016년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동사의 수익성 호조가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회사 엘바텍의 실적이 주요 고객사용 공급 증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종업체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포인트는 겁니다. 반도체 재료 부분이 호조세를 갖다가 보였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현재 동사의 1분기 매출액은 단가 인하와 LCD 재료 부분 둔화 등에 불구하고 환율 급등과 반도체 재료 부분의 호조 등으로 1.7% QOQ 기준에서 증가한 829억 정도를 갖다 기록할 것이라고 각 증권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비수기 지니까 단가 인하 등으로 6.3% QOQ 기준에서 감소한 100억 원 갖다 기록을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 확장 측면에서 일단은 실적 개선세가 확연하고 게다가 ENF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한 번 정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동종목 자체가 주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일단 1분기 실적 자체가 검증되어 있고 예, 그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전기전자 업황 측면에서 그닥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요. 현재 차트상으로도 추가 하락이 염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하락 자체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17,500원 구간 아래를 갖다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마디병목점 자체를 17,000 인근에서 그 매수를 갖다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권유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네, 업황 측면이 아직까지 개선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BHI입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878억 규모의 공사 수주로 소폭 지금 상승인데요. 동사가 당일 이슈는 뭐냐면 포스코로부터 878억 규모의 포스코 포항 그 3, 4 발전의 노후 설비 교체 공사를 갖다 수주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는 2014년 매출액 대비해서 17.3% 수준이고 계약 기간은 2016년 3월 15일부터 2020년 그 5월 31일인데요. 당일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한솔신텍에 대해 가지고 매수, 그러니까 그 추천 종목으로 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DO 자체가 목표가 와가지고 커버리지 종료하면서 한솔신텍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렸는데요. 그 요거 BHI에서 투자 힌트 얻을 수 있는 거는 한솔신텍도 조만간 수주 나오겠다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적으로 BH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5년까지 수주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 1월까지도 계속적으로 급락을 했죠. 근데 신규 수주 자체가 2015년 연간으로 봤을 때 1926억 원에 그쳤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 지금 그 1월하고 2월 두 달 만에 최근에 1650억 원을 갖다 수주를 갖다 했는데요. 특히 동사의 최대 고객인 포스코 계열사로부터 997억 원의 수주를 갖다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BHI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포스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추가로 포스코건설이 사우디에 그러니까 노후 발전소들의 성능 개선을 갖다 담당하게 되면서 BHI도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 포스코건설이 발주하는 보일러도 동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타 국내외 수주풀까지 포함하면 2016년 수주 턴어라운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015년에 영업손실이 422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4분기에 지난 4분기에 인력을 갖다 20% 감소하고 그리고 임금도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정비를 갖다 줄인 가운데 최근에 수주한 미쓰비시와 이란건 그 단납기로서 수익성도 양호한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약 6,4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갖다 바탕으로 최근 양질의 수주까지 포함되면 하반기에는 유의미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BHI에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수주로 인해 가지고 일정 부분 상승을 했는데 얘를 갖다가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 까마득히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 까마득히 내려와 있죠. 월봉치를 보면 이제 시작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수주 받았고 그 수주 잔고 측면 그리고 1, 2월 달 기준에서 1분기에는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승 중에 약행보 보이면서 다음 그러니까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윗골이 다른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길 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장막까지 국면까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동종목 자체가 상승으로 진행했다. 그러니까 뭐 1%도 2% 갭상승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월봉추이로 보시면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런데요. 실적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빠졌던 종목들 자체가 올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추천할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중장기 측면에서는 매수 권고 드릴만 한 종목입니다. 실은 BHI에 대해 가지고 이미 지난주에 언급드리고 BHI 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그 측면에서 일단은 뭐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보유 중이신 분들 몇 분 회원님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계속 좋으니까 계속 홀드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편입도 얼마나 가능하니까요. 예, 항상 조정 시에 편입하셔서 좀 더 싸게 사시고 좀 더 비싸게 파시는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실적 성장 기대감에 소폭 상승 중에 있는 건데요.
자, 글살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당일 이슈 자체부터 먼저 볼게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상승해 있는 건데요. 유한타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빠른 외형 성장을 갖다 기반으로 절대이익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10%의 낮은 부채 비율과 80%에 달하는 높은 이자 보상 비율 등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상장 이후에 시중료 주가 자체가 일정 부분 하락하고 횡보한 상황인데요. 지금 당일 시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합성 업무, 응용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차이나 크리스탈이 합성 업무 플레이크, 그리고 합성 업무 파우더, 그리고 합성 업무 테이프 등의 합성 업무 응용 제품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합성 업무 플레이크와 합성 업무 파우더 같은 경우에 세계 점유율이 각각 70%,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점유율 높은 기업인데요. 2015년 실적은 매출액이 644억 원으로 YMA기전에 19.2% 증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01억 원으로 28.5%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 지배주주 순이익도 279억 원으로 41.6% 증가 예상이 되는데요. 합성 업무 플레이크 그리고 합성 업무 파우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최근 내에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운모의 경우에는 단열성, 절열성, 광택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가공을 통해서 펄 안료, 그리고 절연재료, 그리고 단열재 등의 제품으로 생산하는데, 주요 전방 산업 자체는 자동차, 화장품, 전력, 그리고 고온재련, 그리고 가전제품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합성 업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등의 소비재뿐만 아니라 케이블 절연재료 등의 산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천연 음모가 주로 사용됐지만 자원 고갈 그리고 아동 노동 착취 등의 이슈로 합성 음모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고급 응용 시장이 펄안료 시장 그리고 합성 음모 침투율 자체가 20%에 육박한 수준인데 화장품 소재로 사용이 되는 거죠. 절연 내화재 시장 침투율은 아직까지 미비한 수준인데, 차이나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합성 온모 플레이크와 합성 온모 파우더 시장에서 각각 70%, 30% 상회하는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거의 독보적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독보적인 합성 온모 결정체 생산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거예요. 게다가 2012년에 매출액이 307억 원이었는데 2015년에 매출액이 644억 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연 우물을 갖다가 대체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갖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5년부터 약 650억 원 갖다 투자해서 2017년 말까지 합성 우물 프레이크를 갖다가 15,000톤에서 3만 톤, 그리고 합성 우물 파우더를 갖다가 6,000톤에서 8,000톤, 그리고 우물 테이프를 3,400톤에서 17,0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요.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음모 테이프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서 이 부분 자체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빠른 외형 성장을 갖다 기반으로 절대이익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있습니다. 게다가 10%의 낮은 부채 비율, 그리고 80배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 보상 비율 등이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다 보유하고 있다는 걸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항상 중국 기업 국내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안 좋은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011년 6월에 완리가 상장된 이후에 4년 반 만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한 것과 달리 글로벌 경쟁력을 갖다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천병할 역할이 예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분석하면서 너무 매력있다고 판단했어요. 예. 일단 크리스탈 운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단은 합성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전 세계 일단 시장 점유율 자체가 거의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거기다 신소재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주가 수준에서도 솔직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물론 차이나 디스카운트 부분 자체는 존재를 갖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측면 자체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보셨을 때, 예, 분석 의견 들어보셨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예, 그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해서는 예, 적극 권유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매력 있어요. 자, 음,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그러니까 그 하락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울전자통신인데요. 네, 그 서울전자통신을 갖다가 굳이 보려고 하는 거는 당일 물론 그 지난해 실적 부진에 하락을 했습니다. 동사는 연결 기준에서 지난해 영업 손실 자체가 10.85억 원을 갖다가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순손실을 또 53.88억 원으로 그 전년 대비해서 적자가 지속된 반면에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4.1% 증가한 468.08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동사는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TV나 냉장고, 세탁기, 휴대전화, 그 의료기기 등의 전압이 변경이 필요한 모든 전자기기에 그러니까 그 사용되는 전자 변성기, 예, 트랜스포머 자체를 갖다가 그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 자체 동사의 매출액의 90%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그룹 그 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동사 자체를 갖다가 굳이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고 안 좋은 회사를 갖다가 왜 갑자기 밸류체인스에서는 이 종목을 갖다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서울전자통신의 관계 계열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갖다 통해 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주가 자체는 그 상승 이후에 그러니까 2015년 10월 달에 보면 그 이원이 선반영됐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동사의 계열사인 지니틱스입니다. 그 2015년 10월 달에 상승했던 이유도 지니틱스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저희 밸류체이스에서는 이미지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조정시마다 그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다 공유한 거 있습니다. 이 계열사인 지니틱스 자체가 그 이미지스가 갖고 있는 MST 관련된 그 MST 양산 기술을 갖다 이미지스는 갖고 있지만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MST 그러니까 삼성페이의 핵심 기술이죠. 마그테 마 죄송합니다. 마그테틱 보안 전송 그 MST 이게 MST인데요. 여기에 반도체 공급을 갖다가 본격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예.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5월에 국내 최초로 MST용 그 핀테크 칩 개발에 성공해서 이를 갖다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그 신제품에 일부 채택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그 해당 핀테크 칩의 중저가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에도 본격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틱스가 개발한 핀테크 칩은 신용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정보를 갖다가 스마트폰에 내장해서 무선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갖다 구현해가지고 기존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왜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해가지고 주가 올라갔던 것 같다 다시 보자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달 25일 날요. 요 사업 자체를 갖다 이제 회사가 본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냐? 이번 달 25일에 인천광역시 본사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정관세 사업 목적 추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제 단말기 그리고 포스 단말기 미용 기기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그틱스 자체 사업 자체가 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실적 자체가 부진했고 이런 부분 자체 거기다가 그 종속회사 자체인 팀A 자체를 갖다 해산하면서 그 부분이 실적이 작년에 다 아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페이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괜찮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니텍스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신용카드에 직접적으로 또 구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핀테크 관련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잘만 엮인다 그러면 서울전자통신이 지금 현재 1,000원대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다 그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서서히 여러분들이 모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이슈는 반드시 기사화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의 급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급등주 자체를 갖다가 막 10% 20% 올라가지고 그 종목을 갖다 급하게 따라들 들어가시는데 그거는 급등주 매매법이 아닙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 자체를 갖다 사전에 파악하고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서서히 모아가면서 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손익실현 하는 게 그게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는 그 계열회사의 지니틱스와 관련된 모멘텀 분명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뭐 단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단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중기 측면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서서히 모아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종목들 자체가 뭐 많이 그 좋은 흐름 갖다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네요. 어저께 그러니까 장중 그 단기 추천 종목으로 추천했던 금호 엔티가 어제 추천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약 한 40% 정도 수익을 갖다 시현하고 있고 요즘에 그러니까 그 회원 단톡방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단기 추천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계좌에 항상 그러니까 붉은 불기둥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밸류체인스 오전장 특징주 방송 마치겠습니다.